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분열을 이해하는데 꽤 큰 도움이 될 만한 개념인데요. 오늘 그 이론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국은 단일 민족의 단일 언어, 정말 강한 동질성을 가진 사회인데 왜 유독 정치판만 보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걸까요? 이 모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사실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1968년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미국 외교관이 쓴 책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 책이 한국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핸더슨 이론의 핵심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소용돌이.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주변의 모든 걸 빨아들여서 위로 솟구치게 만드는 이미지.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한국 사회의 모든 에너지, 인재, 야망 같은 것들이 단 하나의 권력 중심, 즉 수도 서울을 향해 무섭게 집중된다는 뜻이죠. 아니, 근데 왜 이런 소용돌이가 만들어졌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왕 밑에 여러 봉건 영주들이 각자 땅이랑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권력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던 거죠. 반면에 한국은 신라 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지방 세력 없이 왕이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였어요. 권력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고 딱 한 곳으로만 모였던 겁니다. 이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예로부터 성공하려면, 출세하려면 무조건 서울, 수도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거죠. 모든 기회와 자원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구조는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모든 야망이 단 하나의 꼭대기를 향하니까 사람들은 그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맹렬하게 돌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오직 그거 하나라고 믿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극심한 경쟁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악순환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자, 보세요. 첫째,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몰려요. 둘째,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기지 않으면 네가 이기는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 벌어집니다. 셋째, 여기서 중요한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이념이나 정책 대결이 아니게 돼요. 그냥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되니까 갈등이 굉장히 개인적인 원한처럼 변질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전부 아니면 전무, 즉 타협이라고는 없는 극한 대립의 정치 문화가 딱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날카로운 분석을 한 그레고리 핸더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격동적인 시기, 전쟁이라던가 쿠데타 같은 사건들을 직접 겪었던 외교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생한 분석이 가능했던 거겠죠? 다만 그가 한국 문화재를 수집한 과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이 당시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딱 감이 옵니다. 1968년에 미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한국어로 번역돼서 소개되기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듣기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소용돌이의 악순환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핸더슨은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바로 다원화인데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게 하나로만 쏠리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력한 시장 경제를 키워서 꼭 정치 권력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라는 또 다른 성공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 지방자치를 강화해서 각 지역이 서울 없이도 스스로 발전할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그 맹렬한 돌진의 방향을 분산시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핸더슨의 이론이 세상에 나온 지 반세기가 훌쩍 넘었어요. 그동안 한국 사회 정말 많이 변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얼마나 벗어났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여전히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어쩌면 좀 도발적인 렌즈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소용돌이 이론인데요. 이게 대체 뭐고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꿰뚫어 보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벨탑이다. 어떠세요? 굉장히 강렬한 문장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용돌이 이론의 핵심을 꿰뚫는 비유입니다. 외교관이었던 그레고리 핸더슨이 봤을 때 한국 사회는 마치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꼭대기를 향해 정신없이 올라가려는 바벨탑 같았다는 거죠. 자, 그럼 핸더슨의 주장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유럽에는 왕이 있어도 그 밑에 강력한 지방령주나 상인조합 같은 중간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죠. 그런데 한국 역사에는 그런 중간 세력이 아주 약하거나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개인이 말 그대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오직 저 위에 있는 중앙 권력 하나만 바라보고 직접 부딪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용돌이의 시작입니다. 네, 중간이 없는 사회라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두 모델을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원주의 사회예요. 여러 도시, 여러 산업, 여러 단체들이 각자의 힘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핸더슨이 진단한 한국 사회, 즉 소용돌이 사회입니다. 중앙에 힘을 분산시켜줄 존재가 없으니까 모든 에너지와 사람이 마치 블랙홀처럼 저 중앙의 한 점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런 구조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으로 가는 길이 딱 하나뿐이라면 경쟁은 당연히 치열해지겠죠.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 승자 독식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길은 정치로 통하게 돼요. 왜냐? 그 중앙 권력을 잡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보이니까요. 이게 바로 정치 만능주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핸더슨은 이 소용돌이의 뿌리가 무려 1000년이 넘는 한국 역사 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다고 봤습니다.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사실 신라나 고려 시대만 해도 그림이 좀 달랐어요. 귀족 회의도 있었고 지방 세력도 나름의 힘을 가졌죠. 어느 정도 견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들어서면서 말 그대로 모든 권력이 한양, 지금의 서울로 싹 다 집중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조선시대는 이 소용돌이를 거의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상업이나 기술 같은 다른 길은 낮게 받고 오로지 성공하는 길은 단 하나. 바로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수도에 있는 관리가 되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의 꿈이 한 곳으로 모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그건 다 옛날 얘기 아니야? 수백 년 전 조선시대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핸더슨이 봤던 이 소용돌이의 힘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가, 혁신가, 크리에이터, 성공의 길이 다양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여전히 공무원, 장관 같은 공식적인 직함, 즉 감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핸더슨이 지적한 아주 근본적인 차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서구 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는 뭐니 해도 돈, 즉 경제적 성공이죠. 누가 봐도 부자인 CEO나 창업자가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핸더슨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권력과 지위, 한마디로 감투라는 거죠. 사회적 존경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 예시를 보면 정말 확 와닿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지방에 삼성전자 전무 같이 엄청난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직함 대신에 가장 높이 올라갔던 공직인 사무관을 적는다는 거예요. 이건 돈보다 관직, 즉 국가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지위를 더 큰 명예로 여긴다는 아주 뿌리 깊은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이 어디로 귀결될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서울공화국입니다.
모든 야망, 모든 인재, 모든 돈과 자원이 쉴 새 없이 서울이라는 단 하나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 바로 소용돌이의 현대적인 모습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대로 계속 빨려 들어가야만 하는 걸까? 다행히도 핸더슨은 이 소용돌이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처방전을 제시했습니다. 핸더슨의 해법은 사실 아주 명쾌해요. 소용돌이가 왜 생겼죠? 중간이 없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어떻게? 첫째, 지방에 힘을 실어줘서 지역 스스로 발전하게 하고, 둘째, 기업들이 성장해서 정부 말고도 또 다른 권력의 중심이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중앙 권력을 견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생겨나고 정말 활발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졌고 또 지방선거가 부활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도 커졌고요. 중앙의 소용돌이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힘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과연 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모든 것을 다시 중앙으로 끌어당기려는 그 오랜 힘력이 여전히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